가차히 가고 싶어서 오늘 정말 이 불 때문에 괜찮죠? 반갑습니다. 오늘 육군학사안전안보 포럼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그 발족할 때 생각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4년, 5년째 돼가지고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초대회장을 맡아서 애쓰신 정종용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 오늘 김인수 회장님 취임하셨는데 축하의 말씀과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그 학사교 동문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협의회 회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고 또 이용기 우리 예비역장교연합회 회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덕담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보하고 저하고 유정복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런저런 인연이 돼서 좀 관계가 깊게 오랫동안 되고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뭐 누구나 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해온 일이라든가 환경, 상황으로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해서 제가 첫 부임지가 강원도 양구 21사단 백두산부대 이진삼 사단장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 이용기 대장님하고 육사 동기인 박철수 그 당시 중대장이 우리 중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대가 어떤 중대냐? 중대장은 박철수, 또 한 소대장은 박도주, 한 소대장은 유정복, 철수, 도주, 정복, 완전히 군사작전적인 측면으로 볼 때 단연 정복이 최고겠죠. 중대장은 철수하고, 소대장은 도주하고, 또 다른 소대장은 정복하고 그런 이제 중대였어요. 그 박철수 중대장은 그 후에 이제 사단장까지 하고 참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과 관련한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군에 가기 전에 강원도청으로 발령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입대를 해서 광주 고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실은 뭐 이제 부관장교로 임용되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 행정고시 출신들이 한 20여 명 같던가 우리 동기들만 그러다 보니까 부관장교를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부관장교로 가고 일부는 이제 보병으로 가서 제가 보병 장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배치를 하는데 21사단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양구라고 하는데 제가 강원도청에 잠깐 있다 갔기 때문에 강원도 당시 15개 시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는데 양구는 안 가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흔히 강원도에 이제 처음에 부임할 때 인재원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재가만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게 강원도에 있는데 양구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험지고 오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춘천에서 소양강 배를 타고 들어갔고 또 저 신당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그 막 산길을 갔다가 막 위험을 느끼는 정도고 그렇게 이제 양구에서 3년간 생활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소대장을 하면서 제가 지휘 역량을 키워
낼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훌륭한 그 지휘관을 만났어요. 혹시 박생규 연대장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군에서 갑적 출신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전방에서 독립소대를 이끌고 작업을 하는데 와서 보시고 저를 뭔가를 달리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저를 연대 인사장교로 발탁을 했어요. 사실 비육사 출신 장교로서 연대 인사장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행정을 2년 동안 이사장교로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었어요. 그분은 제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늘 녹색 사인펜으로 결제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가 됐을 때 군수, 시장, 장관 할 때 항상 녹색 사인펜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이 녹색 연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삼 장군은 참 그 후에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할 때 18대 때 이분이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거기서 사단장을 하고 군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70몇 세 돼서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강원도 양구에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원도청에 복직했다가 또 이제 내무부 와서 근무를 하다가 경기도청을 거쳐서 꼭 30년 전이네요. 1994년 1월 3일 날 김포군수로 발령을 받아요. 지금 같은 선거직이 아니고 임명직 시절을 그래서 김포군수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김포시장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국회 쭉 거쳐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다 제가 접촉 지역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에요. 김포, 인천은 모두가 다 접촉 지역. 김포는 해병 사단, 육군 17사단. 지금 인천시장도 전부 다 마찬가지다. 강화까지가 다 인천 아닙니까? 강화, 웅진. 그래갖고 지금 저는 해병 2사단을 떠나지 못해요. 육군 17사단을 떠나지 못해요. 30년 동안. 그래서 거의 저는 해병대 가면 또 17사단 하면 오랫동안 제가 있으면서 저 같이 있으면서 사단장 거쳐간 사람이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요. 저기 백령도까지가 인천입니다. 웅진. 그래서 바로 제가 한 열흘 전에도 백령도를 다녀왔는데 100km다가 222km입니다. 백령도까지가. 이번에는 헬기 타고 갔는데 헬기로 250km예요. 왜냐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올라갔다 보니까 222km, 250km면 백령도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까지가 180km예요. 중국보다 더 먼 그 백령도까지를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위협의 의장으로서 이런 안보 접촉지에서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대통령께서 인천에 오셔서 얘기할 때 제가 했어요. 서해 5도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에서 유 시장께서 서해 5도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실은 거기가 늘 북한으로부터 어떤 침공의 대상이 되었고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가보셨으면 가보면 그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보 포럼이다 보니까 안보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인연이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 서북단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그런 방위협의 의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지만은 굳이 이게 아니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예비역 장교로서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안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뭐 안보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바쁘신 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역량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게 사실 뭐 공통분모가 있다면은 뭐 예벽 장교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다 그렇지 않은 또 사회적 리더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오늘 편안하게 정말 이게 여러분들 만난 것만 해도 내가 굉장히 반갑고 고마워요. 사실 제가 이제 공직을 중심으로 쭉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아주 보람 있는 몇 가지 공직이 아닌 직책을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육군 학사단교 총동료장을 지낸 겁니다. 여러분 동료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정말 아까 이영희 대장님 말씀처럼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했었어요. 사심없이. 그래서 그 당시 전국을 다 우리가 순회하면서 만남회장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억하십니까? 한라에서 모임부터 우리가 한 100여 명이 백두산까지 그야말로 한반도의 전역을 다 다니면서 우리 학사님과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런 그 당시 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때 함께했던 모든 학사 동문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바쁜 일정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저를 인천 시민들도 보면은 야,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제가 일을 해요. 사실 예를 들면 백령도 가는 날도 유럽 4개국 5박 7일간 정신없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백령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 국외선 저 주택에서도 또 사람들이 얼굴 자꾸 젊어진 것 같았는데 비결이 있어요. 비결. 일하면 되는 거죠.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교적 쌩쌩하게 잘입니다.